네, 안녕하세요. 타이밍 매매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런 이유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돈의 순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의 흐름을 찾아보다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종목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내일 또 금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FOMC 네. 의사록이 있고요. PC 지표도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네. 어떻게 지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자,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PC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C 물가 지수라는 것은 CPI와 유사한 물가 지수이지만 CPI보다 포함하는 것들이 더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연준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CPI인데 CPI 수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CPI가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PCI로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몰리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PC가 이번에 공개가 된다면 또다시 한 차례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할 거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경제 지표는 모두 실제치와 예측치 그리고 이전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봤을 때 실제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측보다 실제 수치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0.25% 다음 연방준비위원회의 FOMC 성명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측보다 높을 경우에, 자, 실제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0.5에서 0.75%, 빅스텝에서 혹은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리가 높게 인상을 한다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조정을 받겠죠. 자,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전 수치보다는 낮지만 예측보다는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0.25에서 0.5%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코스피의 행방도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어떤 이슈 준비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일단은 예정보다 빠르게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의 매입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거는 3월 초중에 이수만 전 이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였는데 그게 오늘 22일에 인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SM을 인수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영 구조와 또 그 바뀐 경영 구조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슈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팬덤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오늘 하이브가 잠깐 소폭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SM은 그 열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고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이면에 어떤 종목들이 더 있을까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이브와 SM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슈일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에 돈을 투입하실 필요가 그쵸?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선 반영되어 있고 주가에 그 모든 이슈가 들어가 있으니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사실 저는 바보 같다라고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이면에 과연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디어유입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있었어요. 그 소식 통해 상승을 했다가 하지만 이제 하이브가 카카오를 밀쳐내고 SM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디오유가 뭐길래 그러냐? 팬덤 플랫폼이 무엇이냐? 팬덤 플랫폼은 쉽게 말해서 아이돌들이 요새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도 같은데. 저거 알아요. 버블. 네, 버블이요. 네. 디어유는 지금 팬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지분 팬덤 플랫폼의 이 점유율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기어유가 지금 우리나라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2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K-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디어유에 주목을 하느냐? 디어유는 바로 SM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위버스라는 회사는 하이브의 하위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와 SM의 자회사들이다라고 팬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얼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SM이 카카오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자회사의 팬덤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올라갔고, 그런데 하이브는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면 위버스를 더 사용을 많이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하이브 인수전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앞으로는 이제 이 K-팝 문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돌 문화가 완전히 이제 4차원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실제로 만져보지 못해도 얘가 소통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워진 연예인이 되겠죠. 그런 문화가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대한 주가는 향후 이 SM의 그 인수전이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한 차례 더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번 하이브의 인수전을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와 이 VR 장비, 이 팬덤 플랫폼과 메타버스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슈인 SM과 그냥 하이브를 매수하겠다?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인 거고요. 하이브가 SM을 인수했을 때 그 사이드 여파로 어떤 게 올 것이냐? 자, 그러면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인 이 위버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아직 상장된 기업은 아닙니다.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SM이 보유하고 있는 이 디어유와 그리고 위버스가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한다면요. 그러면 디어유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팬덤 플랫폼과 메타버스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그럼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기업과 VR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메타버스 큰 손은요,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전망 수혜주는 지니뮤직, NC소프트, 칩센 미디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니뮤직과 NC소프트는 실제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고, 칩센 미디어는 VR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엔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메타버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이 되면서 이게 네. 또 부각이 됐었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동안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이번 그 순환적인 돈의 흐름이 사료 관련된 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날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조약을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뉴스타트 조약인데요. 이 뉴스타트 조약이라는 것은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운송을 막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무기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자라고 서로 이제 상호간에 합의한 내용인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것은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는 얘기겠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계속 돌고 돌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료주입니다.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한일사료, 고려산업, 그리고 KC피드, 그리고 한탑 정도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환 매수,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돈이 흐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이슈가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단기성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도 이거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해서 이 고점에서 잡아보시면은 오히려 이 이슈가 소진되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빠른 하락이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목은 제가 유의하라고 한번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친절하시네요. 매수하라고. 네, 매수하라고 제가 가져온 종목이 아니라 유의하라고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종목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또 콘크리트 관련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또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나오는 기대 희망적인 발언이 전쟁이 곧 종식될 수도 있을 거라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또 노출되고는 합니다. 뭐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되는 그 복구 작업에 대한 관련 수혜주가 상승이 계속 올라올 거고요. 이미 철강주로 시작을 했지만 철강 이후에 또 콘크리트 관련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유진기업,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유니온 등이 있습니다. 이미 상승폭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상승폭이 어느 정도 보였지만 전쟁이 종식되는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나올수록 더 한 차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한 번에 재료가 나왔고 재료가 소진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소진되면은 아직 전쟁의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전문가님,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세 번째 이슈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네.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자, 에코프로는 뭐냐? 친환경 그리고 전지 재료 사업에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와 GM이 주 고객사죠. 그리고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하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왜 저것이 배터리에 주목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많다면 내가 어디 가든 간에 전기차를 끌고 나갔을 때 충전 스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배터리 용량 좋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역시나 전기차는 환경 때문에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